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의 대장동에서 이명박근혜가 보인답니다. 명백한 사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측근을 측근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날카로운 질문에 논점을 흐려 상대방을 공격하죠. 이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분란의 불씨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제3후보론 플랜 B까지 점쳐집니다. 도대체 대장동 사업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뉴스봉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측근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네. 산하기관의 네. 그 직원 중에 한 사람. 지금 이제 측근이냐 아니냐 논란인데 뭐 측근이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정리는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사람이 저희 선거를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고. 대장동 비리를 해명하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동문서답, 적반하장, 잡아떼기입니다. 상당 부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았습니다. 특히 최순실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실체가 이미 드러났을 때도 측근 아니다, 모른다, 잡아떼고 오히려 개헌을 하자고 프레임을 전환했었죠.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잡아떼기와 모르쇠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BBK 소유 의혹이 불거지자 무조건 아니다, 관계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과거에 BBK는 자기가 설계했다고 해놓고 나중에 뒤집은 거죠.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잘못 없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노동당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소설과 가짜뉴스 선동을 하면서 이재명 죽이기 나서고 있습니다. LH 공공개발 포기시킨 거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이재명의 공공개발 막은 거 국민의힘입니다. 개발이익 나눠먹은 거 국민의힘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잡아떼고 부인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돈을 챙기진 않았지만 탄핵당했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선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죠. 대장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맨인 유동규 씨가 배임죄로 선고되면 이재명 후보가 묵시적 승인을 한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의 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책임을 당시 결정권자인 이재명 후보가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이전엔 공익 환수가 부족했다. 또 유동규 씨를 향해선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지만 지금은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두지 않은 게 오히려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당초 실무팀이 보고할 때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시장님이 결재를 했거나 저는 보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애초에 공모한 내용과 또 승인한 사업 신청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다음에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유동규 씨의 개인 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이번엔 자신이 결정한 사안인 걸 인정합니다. 다만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두지 않은 게 정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자신이 대장동 사업에 여러 번 서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위의 경제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공모자한테 제출했습니다. 2015년 2월까지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사 직원의 증언입니다. 그가 속한 개발 1팀은 사업에서 배제되고 개발 2팀이 이 사업을 맡았습니다. 그 직후 사업자가 선정됐고요.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며칠 전 국정감사에선 진실은 가린 채 화려한 말솜씨로 본질을 피해갔습니다. 자주 쓴 수법은 동문서답이죠. 계속 다른 답변을 내놓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A를 물었으면 A를 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불손한 태도 역시 논란입니다.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의원의 질의에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 전국에 생중계된 겁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박철민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공익제보한 이 비장함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본 의원은 이 코마 트레이드 게이트라고 부르기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누가 봐도 조롱이 섞여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 시종일관 비웃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은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과장해 표현하려는 의도가 깔렸음과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인상까지 풍겼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 이릅니다. 이 가운데 여당의 분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지지자의 14.2%만 이재명 후보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무려 40.3%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죠. 홍준표를 대신 넣어도 이재명 13.3%, 홍준표 29.9%로 밀립니다. 역대 어느 여당 후보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랐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심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선출 뒤 13.9%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모두 뒤처지는 걸로 나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맞는 말이다. 형수성욕도 이재명은 하고 전과 사범의 논문 표절도 이재명은 한다. 진실로 그는 못하는 게 없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기꺼이 팔아먹을 사람이다. 이낙연 캠프의 복지 공약을 담당했던 이상희 교수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비판 메시지를 계속 내놓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정봉주 전 의원은 새로운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하나은행을 조사하면 화천대유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건데 당시 하나은행은 최순실의 사군고였다. 그렇게 물을 타고 있는 거죠. 일각에선 제3후보론도 나옵니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참모였던 장성민 씨는 여권 심층부에서 플랜 B를 준비한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고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거죠. 검찰 수사에서 배임으로 결론나면 대체 후보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팩트는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는 이재명 후보이고 민간에 수천억 이익을 안겨준 유동규 씨는 그의 측근이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변명과 화려한 말솜씨도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